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과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뿅. 결혼하면 남편도 엄마처럼 의지가 되나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쇄골이 부러졌어요. 제가 서울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어서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날 바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내려갔어요. 다행히 내려가 보니 수술 잘했고 다른데 다친 곳 없이 잘 회복하고 있는데요. 내려가는 길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쇄골뿐만 아니라 머리나 골반도 다쳤다면 난 끝장이다. 의지할 곳도 없는 고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할수록 제가 괘씸한 거예요. 제가 집에 잘 내려가는 딸은 아니거든요. 1년에 대여섯 번 내려갈까 말까 하고 연락도 자주 드리지는 않거든요. 힘든 일이 있다고 투정 부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엄마가 좀 엄하시고 동시에 걱정도 많고 하니까 내가 힘든 일, 즉 고민스러운 일, 그래서 엄마에게 걱정 끼칠 일은 얘기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마만 생각하면 의지가 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에게는 못된 생각이지만, 그리고 저도 평생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볼 각오지만은 수틀리면 내려가자, 너무 힘들면 퇴사하고 내려가자, 엄마가 사는 동네에 내려가서 살고 일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가족을 한 번 더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만나서 시작하게 되잖아요. 남편도 엄마처럼 생각하면 의지가 되고 용기가 생기나요? 그리고 힘들 때 그리워지나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답이 당장에 너무 잘 보이는데요, 저는? 자, 오늘 주제 엄마예요. 아유, 엄마. 자, 사연자분이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대요. 걱정거리가 뭐예요? 엄마처럼 남편이 의지가 될까? 하는 게 고민이거든요, 사실. 엄마처럼 남편이 의지가 될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근데 저는 답이 너무 보이는데 사연자분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뭘 알려주려고 하냐? 자, 엄마라는 존재, 엄마 혹은 아빠, 어떤 존재예요? 이것도 보통으로 따질게요. 지금 사연을 보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따질게요. 그늘이에요. 나의 그늘, 나의 그늘, 그죠? 나의 보금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곳, 내가 힘들 때 받을 수 있는 곳. 근데 남편이 그러기를 생각하고 있죠. 남편은 엄마만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내면의 발전이 필요해요. 정말 귀여운 발상인 것 같아요. 내면의 발전이 필요한 게 뭐냐? 그대도 결국은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됐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대도 그늘이 되어야 돼요. 엄마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늘이라는 장막이 있어요. 그럼 뭘 배웠어야 돼요? 그대도 나도 그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아이처럼 엄마가 나를 그늘로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늘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야 돼요. 남편이 엄마처럼 의지가 될까? 이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에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처럼 의지할 수 없어요. 남편은 나와 상생공존하는 아빠와 같은 관계인 거지, 엄마와 아빠의 관계인 거지, 나와 엄마의 관계는 아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대도 그 의지가 될까라는 게 그냥 됐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대가 엄마가 됐잖아요. 그대가 엄마가 되고 그대가 아빠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리사랑을 해야 돼요. 그대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나에 대한 그늘과 같은 따뜻함 있잖아요. 따뜻함을 그대도 자기 자식, 그래요. 자손이라 안 할게요. 자식이라 할게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해가지고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것만 있다 그래서 받고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나는 받기만 해. 엄마한테 해주는 건 없어. 사실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엄마한테 뭐 연애 6번 내려가는데
그늘 받고 싶을 때는 항상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욕심이에요. 어머니가 욕심을 얼마나 내려놓으셨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게 죄예요. 욕심. 응? 어머니는 그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엄마는.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되게끔 어떠한 그늘을 쳐주셨을까요? 엄마한테는 힘듦이 없었을까요? 엄마도 사람이었고 엄마는 힘듦이 없었을까? 근데 어머니는 뭐를 했어요? 내면의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내면의 발전을 해서 내가 자식의 그늘이 되어줘야지 하고서 그늘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욕심 다 내려놨어요. 뭐를 내려놨어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는 알지만 그렇다 그래서 자식한테 의지하는 존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 내면의 발전을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자꾸 본인은 엄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꾸 아이처럼 자식처럼 행동을 하려고 해요. 엄마는 그늘을 보여줬는데 그대는 왜 그늘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보고 듣고 잘한 게 있는데 그대는 왜 그거를 행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의지하려고만 해요? 본인이 강해지면 되잖아. 남자한테 필요한 거는 뭐 물질적인 힘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한테는 뭐 힘이라는 의지가 있어요. 그럼 그대한테 필요한 의지는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와 내면의 발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남편과 나를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의지가 될까? 그럼 남편은 힘에다가 지혜까지 겸비해야 됩니까? 에? 바램이요. 그냥 욕심이요. 욕심. 답이 딱 보이네. 그죠? 아무리 남편이 지혜롭다 그래도 그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대가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자꾸 의지하려고만 하면은 그대는 언젠간 무너집니다. 이 사람 없을 때 무너지고요. 이 엄마라는 존재가 없을 때도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두 존재가 만약에 사람 언제 갈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 존재의 엄마가 떠나고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그대는 의지가 어떻게 해요? 바로 꺾이겠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뭐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려고 하고 집안에 막 방콕하고 막 술 먹고 그거밖에 없다고. 그죠? 본인이 내면의 발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엄마처럼.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남들은 엄마한테 이런 답을 얻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경험을 토대로 받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대는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내면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꾸 그늘만 바래요. 그대는 안 되겠죠. 그늘이라는 자체는 그래요. 그대가 있을 때는 의지가 되지만 그래도 없을 때를 생각하고 대비는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없을 때를 대비를 해서 나의 발전을 이뤄서 내가 그래도 홀로 우뚝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내면의 발전은 해야죠. 나의 내면의 발전. 남을 도와주진 못해도 내 자식한테는 습관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엄마가 줬던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습관대로 나와요 이건. 근데 나의 남편을 지키지는 못하고 딱히 나의 자식도 우리 엄마처럼은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은 나 자신 정도는 본인이 지킬 줄 알아야 된다. 50%는 먹고 들어가야지. 본인한테 주어진 그런 운이 있는데 어머니의 운이 있는데 50%는 먹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은 해야지. 엄마가 100%를 줬는데 왜 50%밖에 못 먹는데. 지금 엄마가 100% 줬잖아요. 왜 그대는 몇 프로예요? 0%예요. 지금 어디다가 의지할 생각만 하고 있어. 0%예요. 어디다 써? 어디다 써? 100%를 줬으면은 하다못해 50이라도 가져가라고. 왜 50%도 못 가져가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면의 발전이 무조건 필요하다. 맨날 욕심에 돈 챙기고 자기 안위 챙기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내면의 발전은 없고 행복만 추구하고 잠깐의 행복 경험했다가 또 지겨워, 또 힘들어,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내 욕심에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한테 도움은 받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항상 얘기해요. 도움은 받아도 의지는 하지 마라. 도움은 받아도 의지는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북돋아줘요. 하지만 감정을 내주진 않아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할까봐. 말은 해줘요. 그 사람이 얻고 싶어 하는 답을 줘요. 그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어떤 역할이냐? 뭐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에서도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지? 위로를 받고 싶은 거. 하지만 위로와 정답을 받고 싶은 거. 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 정답을 알기까지 본인은 얘기를 안 해요. 왜? 나는 말하지 않아도 받고 싶었거든.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 자존심 상하거든. 해서 고민은 토로를 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텐 위로를 해주고 감정을 좀 북돋아줘요. 아유 뭐 그런 거 갖다 걱정을 해요. 지금 잘 둘러보세요. 본인 상황이 어때요? 아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딱히 그렇게 큰 걱정이 없잖아요. 본인 욕심이에요. 지금 큰 걱정 없이 되게 행복하게 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걱정부터 시작을 하고 본인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 잘하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 잘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노력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 갖다 무너질 거예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섞지 않은 위로예요. 아 보통 사람은 그래요. 아 정말 힘들겠다. 괜찮아요. 아유 어떡해.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띄워줄 수 있는 위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케이스. 그 위로와 결과물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하여튼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베풀어줘야 되는 거는 말 한마디예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혹은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할까봐 함부로 행동할까봐 그런 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자신을 지키는 방법 또한 연구를 못했어요. 그냥 발전이 없었어요. 내면의 발전이.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말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그냥 그 전달력, 딜리버리만 해줄 수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공격받을지 방어력만 세우고 있고 굳이 얘기해줘봐야 내가 나한테 득되는 게 뭐야? 맞아요. 득되는 거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치여 살면서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곳에 갔더니 정말 편안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귀인이다. 가서 한번 술을 먹었건 뭐를 했건 한번 넌지시 너의 고민을 던져봐라. 너의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다. 하고서 그 길로 어쩌다 보니 와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술 먹고 처음에 막 울어요. 울다가 저는 그냥 내비둡니다. 왜? 그 고통마저도 겪어야지 풀리니까. 내 눈물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에 그 억울함, 속상함 조금은 털어내야지 내 말이 먹히니까. 그래서 울게끔 내비둡니다. 다가가지도 않아요. 굳이 내가 지켜줄 필요가 없으니까. 내 바운더리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다가와요. 어떠한 방식으로. 저 죄송한데 뭐가 필요한데 잠시만 나와서 해주실 수 있어요? 하고서 그러다가 어찌 하다가 말이 엮여요. 말이 엮이면서 자신의 오늘 힘들었던 거, 고민 같은 걸 털어놓습니다. 왜 털어놓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오감이 발동을 한 거예요. 전 시간에서 얘기했던 오감이 발동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 되게 편안하다.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진중하게 들어주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로 오감으로 발동이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뭐라 얘기를 해줬냐. 저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 과정 속에서 저의 공감 능력을 펼칩니다. 아,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말을 듣지를 못했구나. 답이 캐치가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확해질 뿐이지 그걸 캐치하지 못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 혹은 제가 혼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릴 때.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혼이 났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의도한 건 그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혼을 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구나 안 센 사람이구나 또 보이거든요.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까지도 보여요. 참 신기하죠? 네. 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은 그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냥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쪽팔려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상처예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상처예요. 상처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되잖아요. 아픈 상처,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는 상처,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 될 상처.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상처를 준 거예요. 저는 그거는 본인이 겪어야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준 거예요. 상처를 안 줬을 때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구나. 그럼 너 혼자서 한번 견뎌내 봐라 하고 저는 딱히 상처는 안 주지만 답은 줘요. 그게 저예요. 이게 상대방을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 힘든 감정을 쥐고 세상을 하루를 버텨내기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인 거예요.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말만 해줬어요. 말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네. 아니에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 그 사람들이 뭔데 자신의 본인의 일을 자꾸 들먹이면서 뭐 잘난 게 있다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뭔데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려요. 본인 잘하고 있어요. 내가 장담할게. 본인 잘하고 있어. 아유 왜 울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도 당하다 보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하고 길을 찾아줍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돼서 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만한 빛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빛을 키워가는 거 자신의 몫이에요. 제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이 빛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빛을 받았으면은 본인이 키워가야 돼요. 그래, 난 할 수 있어. 용기를 내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빛을, 마음의 빛을 좀 키워가야 돼요. 그러면은 본인은 누구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상황적으로 더 좋아져요.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는 하지 마라. 대신에 도움은 받아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없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회가 돼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움이라는 거를.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얻는 건 없어요 사실. 왜? 나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존재고 도움을 주면은 넌 어차피 떠나갈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100% 드러내면서 본인을 도와주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내 100%를 보여줄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돈 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사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힘들 때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도움이 되는 존재.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의지를 해버리면 내 마음을 지켜줬기 때문에 갑자기 돌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돌변을 하냐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하는구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랑과 따뜻함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훅 좁혀져요. 그래서 아무나 막 만나려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 이게 내숭이랑도 남자나 여자들의 내숭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상대방 마음이 다치잖아요. 내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런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을 꼬시기 위한 내숭일 뿐이에요. 난 이 사람한테 물질이건 내면이건 바라는 게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게 도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이 착각해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가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이면 됐다. 이 정도 사람이면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나를 위해줄 수 있고 나를 평생을 길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 마음 없거든요. 사실 그대가 그대를 1만큼 몇 프로만큼 남보다 더 공감해주기 위해서 나타났던 존재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려요. 인연의 끈이 없는데. 그러면은 어그러져요. 분명 어그러지고 본인도 상처받아요. 씨게 상처받아요. 나 위해주는 척하면서 내가 좋아한다 그랬더니 피해버리네. 이격밖에 안 돼요. 도움을 주고도 욕을 먹어요 이거. 그래서 항상 벽과 벽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도 중요한 거고 그런 거를 이미 경험을 통해서 너무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의지하려 그러면 제가 딱 끊어버려요. 진짜 끊어버려요. 저는 공과 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끊어버려요. 여지도 안 줘요. 그래서 의지를 하려고 한다. 나를 좋아하면서 나한테 평생을 의지하려 한다. 그럼 바로 잘라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을 위해줄 수 있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너 평생 나랑 만난 평생을 내가 너를 길어주면서 평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네 마음 다 알아줄게. 내가 너 고칠 수 있게 도와줄게.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아우씨 안 열려. 여기다 하트를 그리고 하트 안 이쁘네. 나와의 연이 닿은 존재가 있잖아요. 이 존재가 힘들다고 나와 다가왔을 때 얘기를 했을 때 이랬을 때는 내가 너를 평생 해줄게. 너한테 평생 가줄게. 네가 의지를 하든 도움을 원하든 나는 너에게 다 맞춰줄게. 이게 가능해요. 이런 관계가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네요. 이런 관계 뭐예요? 간단해요. 기인이에요. 여기서도 기인은 맞아요. 근데 어때요? 인연은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진짜 인연. 첫 번째 진짜 인연, 두 번째 시절 인연, 세 번째 악연.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시절 인연. 나한테 달달한 맘만 한다. 내가 힘들 때 나한테 막 아이고 힘들었겠다 토닥토닥 해준다. 악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악연이에요. 당시 상황만 해도 악연이에요. 왜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렸기 때문에. 1차원적인 내가 힘든 것만 보고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악연이에요. 악연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줄 건 주고 빠질 건 빠져버렸어요. 시절 인연. 그러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난 이 귀인은 받지는 않아요. 주기 위해서 만난 시절 인연이 여기에서도 귀인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말 한마디 받았었다. 그때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좋은 말을 받았었다 하는 게 시절 귀인이에요. 시절 귀인도 존재를 해요. 항상 존재해요. 근데 잃어버리고 사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귀인이 들어왔었다 하는 게 요때고, 요게 귀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 이것도 받아가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면은 이 귀인이라는 존재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내 10대 때 올 수도 있고 20대 때 올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정해진 시기가 없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 틀려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맞들어져가지고 서로 연인으로 발전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프리패스. 무조건 프리패스. 왜? 이 사람이 다 케어해줄 거거든요. 이 사람이 다 케어해줘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 바꿔줄 거고요. 본인이 힘든 거 다 바꿔줄 수 있고요. 그게 내가 고생하면서 아프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귀인의 자예요. 바꿔줄 수 있는 사람, 내면의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외면적으로만 그냥 올리면 돼요. 외면적으로 뭐 돈, 뭐 이런 거, 명예, 뭐 이런 거 남한테 상처만 안 주면서 본인이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돈만 벌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발전이 돼요. 이 사람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거야. 상생 공존이 가능한 거. 이 사람이 그래서 내면의 발전으로 자기 욕심대로 돈을 벌고 뭐 명예를 얻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득이 돼요. 득이 돼서 이 사람도 그 물질적인 풍요를 느껴요. 그러면서 내면 발전도 돼 있고 물질 풍요도 되고 둘이 닮아가는 거예요. 동그랗게 원형태로. 그래서 이 귀인의 자는 연인으로 올 수도 있지만 연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진짜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최고죠. 뭐 사주상 궁합이 어떻고 몇 프로고 이딴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귀인의 운으로 들어온 사람은 뭐 궁합 따위 그런 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귀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항상 어쩔 수가 없어요. 궁합 뭐 안 맞는다? 그래도 본인이 받아갈 게 있거든. 가져갈 게 있거든. 이 사람도 가져갈 게 있거든. 가져갈 게 뭐예요? 뭐 물질적 풍요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남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주는 대신에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거, 나의 상처, 아픔 이런 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귀인. 진짜 귀인, 미친 귀인. 이거는 진짜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래서 배경을 보라는 거예요. 배경이 어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위해 줄 줄 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왔어도 내가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도움 한 번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선해요? 그죠? 근데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내 거에게만 잘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조금 하나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은 누구한테나 잘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서 감정이란 게 느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얘 배터리 다 됐나 보다. 얘 좀 끌게요. 그래서 감정이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상 이 사람이 왜 달달해 보이지? 이 사람이 귀인으로서 도움은 주고 있는데 왜 달달해 보일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이제 그건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딱히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커팅을 못 하는 거예요. 벽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기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해서 나를 불안하게는, 그러니까 봤을 때 불안한 게 아니라 내 망상이 불안한 거지. 이 사람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받을 생각을 안 하고서 주는 거였기 때문에 딱히 그런 게 없었는데, 본인의 망상으로 그냥 이 사람이 혹시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할 수는 있어도, 근데 내 감은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따뜻하게 행동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한테나 따뜻하게 행동해 하는 사람,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거든. 그 따뜻함을, 그러니까 욕구 없이 해줘야 되는데 욕구를 이시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면의 발전을 하고 도움을 줄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뭔가 오르골이 꺼지니까 소리가 재미가 없네요. 그냥 얼른 끝내고 하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기도 스마일이 있다고요. 헬로 귀인 헬로. 네, 여러분도 외적인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내가 외적으로 잘났다 하면은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몇 살이 됐건 본인의 귀인의 자로 들어오는 좋은 인연 만나셔가지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감으로 인해서 내가 쉽게 고칠 수 있고 그런 프리패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무래도 내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게 줄어들겠죠. 혹은 경험을 해도 쉽게 풀려가겠죠. 그걸 배울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서로가 공존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